이방원은 왕자의 난을 통해 권력을 손에 넣는다. 1398년 1차 왕자의 난.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은 이복 동생 세자 이방석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한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부자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다. 1400년 2차 왕자의 난. 이성계의 넷째 아들 이방간이 반란을 일으키지만 동복 형제와 싸울 수 없다는 이유로 망설이는 이방원에게 부인 민씨가 단호한 목소리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다. 역사는 우리 편이며 지금부터 펼쳐질 세상은 이전과 다를 것이라고 단언한다. 이방원은 결심하고 반란을 진압한다. 마침내 그는 왕위에 오르고 그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민씨는 원경왕후가 된다. 하지만 그녀의 동생들은 점점 도를 넘기 시작한다. 누이가 사내로 태어났다면 조선의 왕이 되었을 것이다. 이제 조선은 주상과 우리 민씨 가문의 공동 정권이다. 이 말을 들은 이방원은 경고를 던진다. 처남들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원경은 궁궐로 들어오고 상궁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뜨거운 첫날 밤을 보낸다. 이제 이들은 부부이자 정치적 동반자로서 강한 유대를 맺게 된다. 이방원은 원경에게 모든 것을 함께할 것이며 모든 것을 나와 나누자고 한다. 한편 이방원에게 화가 난 이성계는 옥새를 가지고 소요산으로 들어간다. 부처님을 보면 부처님이 원망스럽고 하늘을 보면 하늘이 원망스럽다. 기필코 저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게 해줄 것이다. 용상을 지옥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이방원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성계. 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원경은 정성껏 준비한 포도를 보낸다. 그러나 이성계는 포도를 씹다가 뱉어버리고 그것을 가져온 자에게 은밀한 명을 내린다. 한편 이방원은 조정에서 억울하게 노비가 된 이들을 양인의 신분으로 되돌려주겠다고 한다. 하지만 신하들은 반발한다. 재산을 잃은 양반들의 불만은 어찌할 것인가. 이방원은 단호하게 말한다. 억울한 사람을 착취해 쌓은 것이 어찌 개인의 재산이 될 수 있는가. 그 무렵 궁 밖에서는 새로운 움직임이 있었다. 영실이 사가에서 이방원의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하륜을 찾아갔다. 하륜은 이 사실을 이방원에게 보고한다. 이방원이 원경에게 이 소식을 알리려는 순간 중전의 처소에 자객이 침입한다. 혼란 속에서 이방원은 칼을 빼들고 자객들과 맞서 싸운다. 그리고 싸움 중 그는 자객의 정체가 이성계의 가별초임을 알아챈다. 만약 이 사건이 알려진다면 이성계와의 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방원은 고문 끝에 자백한 신하의 목을 치고 사건을 조용히 덮는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원경의 귀에 새로운 소식이 들려온다. 이방원이 영실을 궁으로 들이려 한다는 것. 이 말을 들은 원경은 단숨에 이방원을 찾아간다. 그녀는 용상 앞에서 멈춰서서 눈을 맞추고 대화하자고 한다. 이방원은 차가운 표정으로 용상에서 내려와 단호하게 말한다. 영실을 궁으로 들일 것이다. 원경은 질투가 치욕스럽다고 하지만 이방원은 무심하게 답한다. 민씨 집안에 있을 때 나도 자주 치욕스러웠다. 그리고 덧붙인다. 이제 그대는 내 신하이다. 그것이 성리학이다. 원경은 이를 듣고 차갑게 말한다. 그렇다면 성리학이 틀린 것이다. 그녀는 등을 돌려 떠난다. 마음을 진정시키려 목욕을 하는 원경을 시녀 채령이 조심스럽게 시중을 든다. 원경은 합궁을 거부하려 하지만 상궁들의 만류로 어쩔 수 없이 침소로 향한다. 침소에서 원경은 이방원이 변했다며 나무라고. 분노한 이방원은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 그 길로 이방원은 원경의 시중을 들던 채령을 불러들인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경. 그녀는 차마 참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인다. 원경 1화에서는 이방원이 왕자의 난으로 왕위를 차지하고 원경 왕후와 궁에 입궐하게 됩니다. 이방원은 왕이 되지만 외척인 민씨 가문과 자신보다 뛰어난 원경에게 질투를 느끼네요. 원경을 신하로 굴복시키고자 하지만 호락호락한 원경이 아니죠. 이방원은 비겁하게
원경의 사람들을 여인으로 취하여 복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화에서는 이방원의 여인들과 원경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네요. 그럼 다음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K드라 리뷰 내용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